안녕하세요. 포항공대 환경과학부 박사과정 노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미5, 6의 지구 시스템 모형들을 활용하여 북극해에서 미래기후 식물성 플랑크톤 양의 추정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 의하여 지구는 현재 지구온난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온난화는 미래기후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그에 따라 해양에서는 해빙이 감소하고 성충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미래에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또한 성충화의 강화에 따라 미래기후 해양의 영양분들 또한 감소하게 되는데요. 해빙과 함께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의 중요한 두 요소인 빛과 영양분에 대한 환경적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생지학적 변화는 모델마다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기후 북극의 1차 생산량 변화는 모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생산량의 경우 클로로필의 양과 빛의 양, 곱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두 요소의 변화가 미래기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아르디나와 아리고는 2020년에 다음과 같이 최근 20여 년간 북극해 1차 생산량 추세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북극의 1차 생산량은 계속 증가해 오고 있었는데, 초기 10여 년 동안에는 해빙의 감소가 빛의 양의 증가를 기여해 왔고, 후기 10여 년 동안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의 증가가 1차 생산량 증가에 기여해 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미5, 6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기후하에서 해양의 생지화학적 요소들이 물리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북극의 1차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클로로필, 즉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변화에는 어떠한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의 두 그림은 시미5의 북극해 평균 클로로필과 나이트레이트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기존의 시미5에서는 나이트레이트의 감소에 따라서 클로로필의 양도 미래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시미6에서는 똑같이 나이트레이트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클로로필의 양은 모델별로 큰 다이버시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클로로필의 변화율에 따라 시미5, 6 모델들을 정렬을 해보게 되면, 모델들은 미래기후의 클로로필이 감소하는 네거티브 그룹과 미래기후의 클로로필이 증가하는 포지티브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서에 따라 나이트레이트도 똑같이 정렬을 해보게 되면, 미래기후 나이트레이트의 변화는 클로로필의 변화와 큰 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가 심입6에서 모델별로 클로로필 프로젝션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입6 모델들이 클로로필 프로젝션의 다이버시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가지 그룹, 심입5, 심입6 네거티브, 심입6 포지티브로 모델들을 나누어 클로로필의 변화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의 세 그림은 미래의 클로로필 변화량을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각각의 그룹들은 북극해 전역에서 미래 기후 클로로필 프로젝션은 공간적으로 거의 균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어떠한 공간적으로 특정한 지역이 증감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델별 특징이 다이버시티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세 그림은 각각의 그룹들에서 나이트레이트의 히스토리컬 민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심입6 포지티브 모델들의 경우 이러한 백그라운드 나이트레이트의 양이 다른 그룹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나이트레이트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모델별로 나타나고 있는 나이트레이트의 민 스테이트가 이러한 클로로필 프로젝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들이 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어떠한 방정식으로 모델링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플랑크톤을 성장시키는 그로스텀과 제가 아는 로스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로스텀 같은 경우 각각 temperature, nutrient, light limitation 3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각은 온도가 따뜻해지면 영양분이 많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면 플랑크톤이 잘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strong limitation이라는 것은 limitation의 수치가 0에 가깝게 되고 빛 또는 영양분이 적어서
플랑크톤의 성장에 나쁜 환경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weak limitation이라는 것은 리미테이션 수치가 1에 가깝고 빛 또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플랑크톤의 성장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기후에서 그룹별로 클로로필 프로젝션이 달별 변화를 확인하게 되면 JJI 시즌, 즉 여름철에 모델 간 큰 다이버시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클로로필 시즈널리티의 변화를 확인하면 겨울철과 봄철은 얼음의 면적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클로로필이 증가하는 컨시스트를 보이는 반면 여름철에는 그룹별로 클로로필 프로젝션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을 계절별로 확인하게 되면 뉴트리언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미5와 시미6 네거티브 그룹은 여름철이 되면서 리미테이션 강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반면 시미6 포지티브 그룹의 경우 뉴트리언트가 민스테이트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어도 여전히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의 여름철 다이버시티가 미래기후 클로로필 프로젝션 다이버시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와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헤빙과 나이트의 양으로 정의를 하고 북극의 평균 리미테이션의 타임 시리즈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빙의 감소와 함께 2000년대 이후 파란색 선 라이트 리미테이션은 매우 약화되고 성층화와 강화와 함께 2000년대 이후 빨간 선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은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클로로필의 경우 미래기후 2100년까지 약 25% 정도 클로로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시밉6에서 개별 모델별로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그라미는 히스토리컬, 세모는 SSB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모형들은 뉴트리언트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데 시밉6 네거티브 모형들은 뉴트리언트 양의 줄어들음에 따라 클로로필도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밉6 포지티브 모형들은 오히려 클로로필이 뉴트리언트가 줄어들매도 클로로필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라이트 리미테이션과 함께 보게 되면 오직 시밉6 포지티브 모형들만 라이트 리미테이션이 약화될 때 클로로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토탈 리미테이션, 즉 뉴트리언트와 라이트 리미테이션의 곱으로 스캐터 플롯을 확인하게 되면 클로로필과의 어느 정도 선형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클로로필의 변화는 이 두 가지의 변화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별로 각각의 리미테이션을 위도와 시간에 따른 호브밀러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게 되면 시밉6 포지티브 그룹에서 미래기후 해빙 감소로 인해 빛은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영양분은 충분히 많아서 전체 리미테이션은 빛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약화가 되어 클로로필은 위도와 상관없이 증가하는 반면 시밉6 네거티브 그룹의 경우 미래기후의 해빙의 감소로 인해 똑같이 빛은 더 많이 공급되는 반면 영양분이 부족하여 오히려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이 강화가 되어 빛이 더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토탈 리미테이션이 강화가 되어 클로로필은 위도와 상관없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이 충분히 약해야만, 즉 뉴트리언트가 충분히 많아야만 미래기후의 해빙 감소로 인한 라이트 리미테이션이 클로로필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북극의 평균 히스토리컬 나이트레이트의 양과 클로로필 변화율에 관한 스캐터 플롯입니다. 시밋5, 6에서 각각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약 0.6에서 0.8 정도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고 나이트레이트 백그라운드가 미래의 클로로필의 양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월드오션 아틀라스와 글로뎁 자료를 심입의 나이트레이트 백그라운드와 클로로필 변화 사이의 관계를 적용해 보면 현재 북극해의 나이트레이트 클라이메톨로지가 약 2.5에서 3.5 밀리몰 퍼 미터 스퀘어 정도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약 미래에는 30%에서 40% 정도 클로로필이 북극해에서 감소할 것임을 추정이 되고 이것은 현재 시민 모형들이 예측하는 미래 클로로필 변화 전망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더 감소할 것임을 추정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